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전환과 일자리 경제과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국민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성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기배부해드린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원은 현재 정원은 23명입니다. 기존 정원은 19명인데 4명이 증가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TF팀 및 이재민 안정지원 TF팀 신설에 따라 4명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팀별 직원 및 소관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CCTV 관제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CCTV 24시간 365일 관제를 위해 관제 요원은 27명으로 공무직 13명, 기관제 1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12억 9,800만 원, 교육청에서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 전체는 CCTV 관제가 911대로 울진군에서 설치된 695대, 초중학교에서 설치된 216대에서 91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따른 주요 사건 처리하는 건 2022년도 6월 현재 대응 건수가 6건에 청소년 비행 2건, 교통사고 등 안전 대응 1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대책으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공무직과 기관제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나중에 공무직 또는 기관제 등 일원화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국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울진군에 거주되어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피보험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울진군민 전체가 자동가입이 되겠고요. 공제비는 8천만 원을 군비로 일괄 울진군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등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1년도에 7건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고 2020년도에는 11건에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월성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해읍 월송리 1369번지 일원에 평계 남대천 하류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장 1개소, 배수로 시설 669m, 제방축조 165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31억 원으로 국비 65억 5천만 원, 지방비 65억 5천만 원, 매칭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4월 23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가 되어 2020년 12월 11일 착공사가 착공되어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가 2021년 12월 22일에 1차분이 준공되고 현재는
지금 98%의 공정으로 전기공사 중 고압에 관련된 수조는 7월 22일 날 설치할 예정이 있으며 이 7월 28일에 시운전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국 4-1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이 되겠으며 위치는 건담면 행곡리 469-1번지 일원인 백천 모텔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량 개체 119m에 총 사업비 43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21억 8,400만원, 지방비 2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23일 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되어 2021년 4월 27일 공사가 착공되고 현재는 진도 90%로 교량 난간 및 포장 상수도 있을 기존 교량 철거 계획에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올 8월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치는 울진읍 음남리 18-2번지 일원인 현내항에서부터 공석항 구간 바다와 접해 있는 바다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한제 설치 480m, 파라페트 보강 750m에 총 사업비 19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절차 이행 및 발주를 하였고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 설명회 및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착수 보고회 등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공사는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도비 3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가 56.5%, 도비가 6.7%, 군비가 28.8%, 자부담 8%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간 출시 실적은 전체 가입 대상이 26,828세대 중 가입은 4,333세대로 가입률은 16%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천 둔치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에서 7월까지 위치는 울진읍 남대천 강변 주차장 및 건남 노원 왕피천 주차장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주차장 침수 알림 시스템 2교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국비 2억 5천, 지방비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4월에 공사 착공 및 공사 발주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시설물 설치는 완료하였고 현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위치는 기성면 망량 2리 및 후포면 후포 2리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으로 국비 3억 2,500만 원, 지방비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올 금년 3월에 시설 견학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5월에 공사 착공 및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상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덕하고 있는 상태로 동의서가 완료되면 개척기를 설치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에서부터 2023년 7월까지로 울진군 전역인 989.88km평방미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은 울진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제지도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용역을 착공하여 금년까지 금년 6월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읍면별 대상지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고 행안부 승인 신청 등을 거쳐서 2023년 7월 행안부 승인이 되면은 자연재해 용역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스마트 마을 방송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진군 재난종합상황실 및 울진군 관내 195개 마을의 대상이 되겠으며 서버 1개소와 무선 수신 단말기 28개소 등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환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스마트 마을 방송 구축과 관련된 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신 단말기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 파악 중에 있으며 LTE 불능 지역에 대해서 해소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군 경계 철색 철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철책 길이가 울진군 해안선에 18.85km가 대상이 되겠으며 철책 현황은 기철거가 2.45km가 철거를 하였고 금년 2022년도 철거 완료는 1.2km의 2개소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존치 기간은 11.2km로 고포마을에서 주변 봉수항 구간 6km를 군 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동항에서부터 봉산리 5.2km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에 의거 철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 8월 30일 울진군과 121년대 1대대 군 경계 철색 철거 협의 각서를 체결하였고 올 6월에 울진읍 대나리 연지리 잔여 구간 및 봉수항 죽변항 일부 구간 철책 및 평해 거일리 해안진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7월부터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해안진지 현장 답사 후 철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동항 및 봉선항 철책 구간에 대해서는 재발생 우려로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새마을 주민 수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올해 7월로 위치는 울진군 관내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각종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 조기 추진으로 52건에 대한 8.8km가 되겠으며 농로 및 마을 한길 배수로 세천 교량 기타 시설 등 소규모 중원수건 사업은 24건에 19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주민 수건 사업은 27건에 2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포 361리 쉼터 조성 공사 토지 보상권 1건에 4억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전체 52건에 48억 7천만 원 중 44건을 준공하여 36억 6,2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배수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전체 8개소로 기존 2개소, 개수 1개소, 신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2022년 7월 침수지역 재복구사업 신설 6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인수 예정에 있으며 9월에는 월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준공이 되면 인수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가 1000km 및 1000km 용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1000km 이상 되는 세 곳에 대해서는 아니 10,000km 1000km 이상 되는데 세 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2022년도 전기세 및 직접 운영비 약 1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확보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은 금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관리 대상을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울진군 종사자 공무원 및 공무직 기관지 등 포함해서 1,405명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며 중대시민재해는 울진군 소관 시설물인 교랑 군청사 등 114개소에 대해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4월 20일 울진군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올 5월 27일 부서 및 시설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중대재해 예방 상반기 안전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을 완료하였는 상태이게 되겠습니다. 향후는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12월 달까지 보건 의무 이행 점검 등 수시로 관련해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이행 점검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임시 조립주택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울진읍 북면, 죽北면, 상계면에 해당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81세대에 188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9억 2천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39억 6천만 원, 도비가 19억 8천만 원, 군비가 1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022년 3월 31일 예산을 확보하고 4월 19일 날 복구 계획을 확정 및 통보하였으며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5월 2일 날 최종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 현재 폭염 예방과 관련한 쿨루프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임시 조립주택 북부용 첨화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임시 조립주택 비탈매 보강에 대해서는 우수기 도래함에 따라 최대한 빨리 비탈매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임시 조립주택 대상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박인길 의원님.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울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 현황에 보면은 쓰레기 투기 단속 요 3 해놨는데 요즘 여기 3이 지금 뭐죠? 쓰레기 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만 CCTV가 설치하고 요게 관제 쓰레기 투기 장소 CCTV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데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지금 그러면 여기 말고 그러면 군청에서 또 다른 또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 CCTV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다른 읍면별로 CCTV 설치된 데는 많습니다만은 관제센터에 와 들어와 있는 거는 3개소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쓰레기 투기 단속했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불법 투기하고 했는 단속은 저희들이 실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카메라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 이러면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은 제가 선거 운동 때 쓰레기차를 좀 이렇게 한번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이거 지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지금 난장판이 돼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좀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서에 78건 이거 제공했다는
그 건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열람 절차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문으로 경찰서에서 나로옵니다. 제공해달라고 그 공문에 근거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한 명 상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 되면은 경찰이 거기서 지령을 내리고 이렇게 사건 사고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발생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6페이지 지금 이거 그 저 이안제 설치하고 파라펫 보강하는 건 바다 복판에 하는 거죠, 그죠? 바다 예. 속에 하는 거죠. 이완제는 바다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고 위치도를 잠깐 보시면 그 바다에다가 네 군데 구간으로 100m씩 해서 이렇게 이제 120m씩 4개씩 이렇게 해서 이완제를 설치하고요. 예. 파라페트는 도로 쪽에 기존 농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 숭상해서 올려서 올파해서 넘어오는 걸 방지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밑에는 그러면 이용을 지금 그러면 이안제 그쪽에는 지금 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올라가고 해도 저 파도하고 높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까? 몰출해서 올리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위험해서 그 내려가지는 관광용으로 뭐죠? 내려서 관광용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나 이게 우리가 파도가 좀 잔잔하고 이럴 때는 혹시 또 사람이 내려가거나 하려면 이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또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재난 예방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들이 올라가면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아예 이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사람이 또 들어가 가지고 예, 예. 그것도 갈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14페이지 울진군 배수 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저 미탁 때 그 우리 저 배수 펌프장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그 정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게 정전이 되면 바로 이게 우리가 저 엔진으로 해가 돌아가게 됐습니까? 안 돌아가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비상발전기라고 해서 전기가 단전이 되면 비상발전기로 가동하도록 예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미탁 때는 비상발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못했는 그런 상황이로 최근에 작년에 비상발전 시설을 뒤쪽에 정축해서 새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우리 그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전소가 있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군에서 이 공문으로 물어봤는데 군에서 잘못이 없다는 그런 그게 이제 답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게가 실질적으로 왜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엔진이 그때 있었는데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점검을 좀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물이 들어갔으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그냥 전가시키는 그런 공문을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전소 자체를 몇 천만 원 주고 다 그냥 소실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기술 숙련공을 정상적으로 투입시킵니까? 아까 말씀 1000kW 이상 되는 데에서는 전기안전구에서 전기관리자를 선임해서 상주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3명의 군청의 공무원들 3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지금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우수기는 배수펌프장을 비 오는 걸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우리가 장마 시기이기 때문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산불 피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 혹시 과장님 조립주택에 더운 날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제 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름철에 폭염이 오면
임시 조립주택 안에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쿨루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반사기를 시키는 지붕 위에다가 도색을 해서 내부로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오기 전에 지금 이거 지금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도 지금 됩니다. 우리 그 죽변하고 뭐 이거 우리 그 명돌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차광막을 우리 이 시장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쳐주면은 처마기험 우리 지금 처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컨테이너가. 그래서 차라리 차광막이라도 조금 어떻게 칠 수 있는 그 든든하게 바람이 약간 불어도 이렇게 울렁울렁해도 지금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쳐주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걸 좀 다 같이 이제 좀 이게 어려운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데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그 쓰레기 지금 뭐 수거함 있는데 지금 있는 CCTV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 그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특정 세 군데만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나머지들은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들에 대해서는 무당 투기로 해가지고 문제되는 데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질의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뭐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은 국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도 말씀을 또 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보장 내역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료를 좀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뭐 보장 내역 정도가 지금 19건 정도 됩니까? 19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몇 건쯤 돼요? 올해는 아직 보상은 했는 거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보장 내역, 예, 품목 품목 예, 한 19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보장액이 사망시 얼마죠? 사망이 최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예. 이건 앞으로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까? 이건 보험 가입 협회하고 좀 조율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가입비는 당연히 높아져야 될만이 또 돈을 많이 내야 뭐 예, 보장도 그렇죠. 많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보장 내역과 보장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그러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맹 7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풍수해보험. 이 부분도 그렇다 그죠?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해 구호 협회에서 지원해 8%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비율이 그럼 높지는 않다 그죠? 자부담 8%인데 전체는 그래도 92%는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8%인데 예. 그래 이게 본인 부담이 8%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지금 개인이든 뭐 일반이든 소상공이든 그 가입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다 그죠? 예, 현재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또 개인 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대상이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장님 추모회라든가 하면은 이거 풍수해 보면 한번 하게 되면은 보장이 되니까 가입하시라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뭐 행정에서는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 이게 뭐 우리가 소식지를 어제 해당 부서는 틀리지만은 소식지에 이게 표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게 소식지라든지 홍보가 자체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숙제는 그 과제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행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풍수의 보험이 있다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국민안전보험은 100% 울진군 주소지만 등록돼 있으면 무조건 해주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급해주는 보조해주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저조한 이유는 이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는데 국민들이 최단 시간에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뭐 물론 이장님들 통해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다음 2단계에서 3단계로 전달 자체가 또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확인을 재차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극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예, 78개소. 예, 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에 대해서 밑에 인근에 밑에 격경사지 밑에 이 주택들이 있고 인명피해가 오래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하는 게 변이량들이 거동이 하고 위험 요인들이 위험 징후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없어서 예. 기계를 설치해서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알려주도록 그러니까 변화가 얼마만큼 발생되면 위험 징후가 얼마 더 되기 때문에 대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이라든지 산사태가 나는 걸 미리 기계로 인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험지구가 78개소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된 게 몇 군데 되죠? 지금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제 원래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그죠? 예찰 활동하고 계속 대상지만 정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래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자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했던 재난안전지구나 별 그런 지구에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78개소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에도 전념을 해주시는 게 맞다. 좀 더 민가가 많은데 주택지가 많은데 예, 예. 지금 기성망량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 오징어 거리 그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쪽 배후 산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 78개소 같은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13페이지 보면은 부포 312 쉼터 조성 사업 있는 인근 지역에 태풍 미탁 때 예, 예. 그 일반 그 마을 소로라 해야 되나 마을 안길이라 해야 되나 유실돼서 그 지금도 아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지금 공사 시작인 지 한 3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소유자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보상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소유자가 거의 80% 가까이 협의는 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집에 보상 협의하고 나면은 보상금이 아파트 정도는 한 채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는 뭐 협의가 됐고요. 이걸 필요하다 하는 거는 소유자분도 납득이 하셨기 때문에 자제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그 피해 주민들은 그 지입로가 없어서 나무 사유지를 지금 이용하고 예, 있는 예. 거 봤죠? 네, 그게 맞습니다. 보면 그 사유지도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다른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 주지 못해서 많이 위험합니다. 그게 피해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80%뭐 협의가 됐다 해서 100%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또 장마철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3년이나 공사가 지연돼 있다 해서 물론 뭐 사정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주세요. 그 다른 방법을 그 주민들이 냈습니다.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달라 그 예. 회견 요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지금 이게 지금 8군데를 다 전기 안전관리자 다 선임을 합니까? 세 군데만 선임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남쪽에는 전기업체로 하여금 운영 관리하도록 일단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1000km 미만 되는 데는 예, 예. 전기 업체라 전기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3명이 선임대가 있습니다. 아 공무원 3명 예, 선임대가 있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예, 예. 그러면 1000km 이상 되는 데는 사업장에 뭐 상주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상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올 우수기 때만 상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얘기가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이 지적한 얘기인데 비 올 때만 상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직원들입니까? 예, 예. 그럼 그 직원은 만약 그때는 그 본인의 업무는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협조를 이건 구하고 모순이 있는 거죠. 이게 왜 모순이 있냐면은 이게 전기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다 이래 갖고 그게 단지 이름을 그쪽에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름만 걸쳐놨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업무는 쉽게 말해서 내가 전기 안전관리자 있는데 의회 사무과 업무를 맡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비가 온다 해서 의회 사무과 업무를 체크해놓고 그가 전기 비상발전기 돌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 그 태풍 미탁 때나 하이선 났을 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개선해야 되죠. 이때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와서 이 피해가 온 겁니다. 아예 그걸 전기 그 비용이 좀 산출된다 하더라도 전기 안전관리자 거기에다가 책임 전가를 완전 맡길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정 소정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로 해서 세 개 장소에 1000km 이상 전기 공급되는 장소에 상주로 그 비가 오기 때 그 업무를 맡긴다. 그러면 그분 비 올 때는 뭐 출장이고 뭐고 다른 업무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업무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비상발전기를 정상적인 시간에 못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희들이 요 아까 말씀드린 1000kW는 이거 법률적으로 성주를 해다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선임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8개 소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기를 올리고 돌리고 해야 되고 또 뭐 관리도 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울진 북쪽에 있는 울진 배수펌프장은 맑은 사업소에서 지금 원래 현행대로 운영을 관리를 해주고 비 오게 되면 돌리도록 하고 남쪽에 지금 평야라도 후포에 대해서는 지금 남쪽에 전기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건 1000km 전기 공급량이 1000km 미만인 데죠. 예, 네, 1000km 대해서는 미만 돼요.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니 관리하도록 1000km 했습니다. 미만인 데는 이해가 돼요. 예.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상주할 필요도 없고 그때 하면 되는데 1000km 이상 된 데가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선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직원들로 거기에 상주 관리자로 배치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예, 무슨 이해되십니까? 예, 그 관련 부서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 전기 관리자로 있던 부분 같은 선임이 되어 있는 사람 같은 우리 직원 같은 경우 다른 부서 못 가요. 이 부서에 있어야 돼요. 한시적으로 또 군청에서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상황은 아직도 뭐 인수도 덜 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 대비해서 지금 선임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뭐 위탁 관리도 한번 저희들이 예, 상주를 예, 갖게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 정상제 제때
발전기를 가동했으면 배수 펌프가 작동을 했으면 침수될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연했기 때문에 다른 게 침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 피해를 받지 말고 그걸 아예 양 전기관리자를 위탁을 하니까 그쪽에다 위탁 의뢰를 해서 비용은 더 산출되겠죠, 당연히. 그 대신 비 올 때는 너가 가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게 그렇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사님. 예,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예. 마스크를 좀 탈의하시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답변을 좀 부탁을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저 울진군 그 CCTV 통합 관제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요거를 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근무자가 총 이제 54명 이렇게 돼 아닙니다.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명. 공무직 13명, 기관제 근로자 포털에서. 13명. 예. 그랬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24시간 이렇게 들어가면은 교대 근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몇 교대를 쓰시는 거죠? 지금 3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 3교대로. 예, 예. 야 4조 4조 3교대로 합니다. 예. 예,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사건 사고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제 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처우가 저는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지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최단 근로 시간이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보통은 이제 발전소에도 그렇고 다른 사업 적응들도 예전에는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까지 나오고 지금은 또 이렇게 돌린다고 더 이렇게 복지가 이렇게 괜찮은 처우가 근무 조건이 괜찮은데 5조 3교대까지도 이렇게 돌리거든요. 한쪽 부분은 이제 빼서 이제 그 교육 시간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지역도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피로가 누적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여성 근무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여기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가 있는데 지금 한 10분 이상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예. 계실 거고.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헤아려 주셔갖고 근무 조건을 조금은 더 완화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처우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산불 피해 이제 관련해서 임시 조립주택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룻밤을 이렇게 한번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하룻밤을 숙박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어찌됐든 그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괜찮은데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 어찌됐든 그 폭염 예방 시설 쿨러프는 위에 이제 지붕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색칠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되는데 아까 박영길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차광망도 괜찮고요. 그 좀 다르더라고요. 장소마다 이제 급하신 분들은 평상을 또 갖다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또 다 이제 기부 이제 그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기반 시설들도 좀 다른 게 이 처마가 이렇게 출입구가 좀 높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벽돌로 이렇게 좀 임시로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설치가 이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 차별화가 좀 돼 있고 그리고 제일로 이제 이 주위에 이제 또 항폐하다 보니까 이제 그늘도 없어요. 아까 했던 차광막도 괜찮고 지금 임시적으로 펴는 파라솔이라도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찌됐든 햇빛을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출입구에 디딤돌이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들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르신들이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저희들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마을에
마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손발을 씻는 어떤 공용으로 이렇게 수도가루가 설치가 돼 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빼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몇 군데라도 마당에 이렇게 좀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수도는 저희들 처음에는 고려를 했는데 나중에 전기 그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것들이 난화가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공용 상수도는 처음에 계획하다가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다툼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수도요금이 다 이게 그거 안 무료, 제가 알기로는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수도 계량기가 다 달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한 저희들이 고려했는 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공용 수도는 일단은 이게 제외시켰거든요. 따로 빼놓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따로 이제 한 개씩 개인 빼놓은 집. 한 동씩 있는 분들은 개인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뭐 할 때 설치할 때 개인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또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설치,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설치할 적에 그 상호수 앞서 설치하면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면은 좋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은 또 예산을 또 했는 분은 또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의 시점에서 설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그래도 좀 한 있습니다.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민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2년 남았고 또 재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에 저희들이 이 2년 하고, 임시주택은 1년이 원칙입니다. 1년이 원칙이고 1년이 하나서 연장해서 2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9법상 고려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네, 의장님. 예, 김봉남 의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3페이지 울진군 국민안전보험보장 운영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공제 회비가 1년에 납부되는 금액, 연간 납부되는 금액이 8천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험금 하단의 지급 현황을 보면은 2021년에 1억 3,500, 2020년도에 1억 6,100. 그러면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보장을 받은 금액이 더 많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동료 의원 좀 전에 그 답변에서 최고 배상액이 2,500만 원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보험은 우리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납부되는 금액을 우리 국민 인구를 나눴을 때는 아주 작은 보험료에 해당이 되지만은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뭐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보험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장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좀 적어가지고 또 보상액도 좀 2,500만 보다도 뭐 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도록 이래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또 협의가 또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전체가 혜택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울진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하다 보니까 네. 아마 한국지방공제회가 네. 아마 다른 지자체도 형평성도 따져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다시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엄남 우리 4-3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라고 이게 그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인데 이걸 추진하게 된 이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지정을 훈수가 합니다. 이건 하는데 이때 하게 된 배경은 2020년도, 2021년도 위탁 마이삭 태풍이 올 때
지금 이 현내 구간에 월파로 인해 해일로 발생되면서 월파로 파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월파됐습니다. 그 파라펫을 넘어서 집이 6채 정도가 파손이 되고 피해를 입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래서 이거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험적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197억이고 올해 확보된 예산이 9억 9천만 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 그죠? 예, 예. 그럼 요 9억 9천만 원은 저희 실시 설계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지만은 이 바다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상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을 해서 예.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하고요. 그 찾아가서 공수석하고 현내 두 군데 다 지금 안 그래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울진군 스마트 마을 방송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방송은 마을 방송은 어떤 운영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될 계획이죠?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 스피커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다가 동네 외부에 설치된 마이크로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그런으로 인해가 이 하울링도 많고 해서 못 듣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방송 시스템에서 이거 휴대폰으로 이장님이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에다 말로 이렇게 뭐 동민들한테 뭐 긴급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하면은 문자로 가는 게 아니고 전화가 각 동의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여러 다수한테 같이 전화가 같이 갑니다. 마을. 그럼 제가 만약에 매화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울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마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든지 다 날아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서버가 지금 하나고 무선 단말기가 28개 설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할 서버가 뭐 이게 중심에 설치가 되고 28개면 28개 마을에 선정되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의장님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본 회장에는 우리 팀장님 답변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이건 상세히 보고부터 죄송합니다. 예, 우리 뭐 저희들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자치법규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팀장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이크 좀 드리죠. 예, 민방위 팀장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스마트 마을 방송은 지금 기존에는 이장님들께서 이제 뭐 타지에 가셔서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이제 5개 스피커로만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장님들께서 휴대폰으로 이제 그 방송을 하시면 기존에 5개 스피커도 나가고 그 주민들이 그 동의를 해주신 개인 동의다 보니까 동의를 하겠다고 하신 분한테는 다 전화로 갑니다. 그러면은 가청도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못 들었으면 부재시에 또 오면은 그분이 발신을 누르면 말방설 재방설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서버는 군청에 있고요. 무선 수신 단말기는 요게 이제 그 집집마다 요즘 기농 오신 분들이 독가천으로 이제 생산되는 곳에는 또 휴대폰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인림이라든가 뭐 대형리 가니까 휴대폰이 안 터지는데 거기에는 옥내 스피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다 보면 될 수 있다. 지금은 다 이제 옥내 스피커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사용하시기 힘드시다고 해서 지금 다 전화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시 그 스마트 마을 방송이 안 되는 곳, 그 통신이 안 터지는 곳도 지금 개발 회사에다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옥내 스피커가 들어가면 일반 유선이 들어가니까 그
통신이 안 터지는데 유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KT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유선 들어간 걸로 해서 한번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건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불편하신 거 다 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선 수신 단말기 28개는 그럼 통신이 안 되는 곳을 위해서 지금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무선 그거 하면 무선 그 수신기가 옥내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 계시면 저장이 돼 있는 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마을회관에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저희들이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좀 받다 보니까 북면하고 죽변 울진읍 일부에 해서 5km 내에 일부 안 되는 곳만 좀 선정을 했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회사에다가 이거 말고 옥내 스피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유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에서 방송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요거는 선정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방송 시스템과 연계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울진군 스마트 그 마을 방송 사업은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하단에 보니까 개인 동의에 의해서 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4억이 들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6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3년간 이루어지는 이제 음남 4-3 지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다른 쪽도 이걸 재위험 지구가 많죠. 울진 그 해안도로 쪽으로. 저희들이 울진군의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금 24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가 있고요. 예. 그 중에 24개소 중에 10개소는 해소를 했습니다. 설치를 다 완료했고 공사를 다 해서 해소가 됐고 14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4개 소면 어디를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제가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황보지구, 느리골지구, 홀 3-지구 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 해일 위험지구, 붕괴 위험지구, 침수 위험지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 기성면 봉산 그 지명의 한골 쪽 봉산, 기성면, 봉산, 한골 쪽에는 위험지구로 안 들어 안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쪽도 그 바다가 굉장히 이렇게 그 바다 쪽으로 보면 굉장히 그 바다 안쪽으로 굉장히 급경사가 심해요. 예, 맞습니다. 저기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그 요구가 많거든요. 이한제도 좀 바다 쪽으로 나와달라. 그런 게 아마 이걸 요구한 지가 거의 한 4-5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의원으로 이제 낙선하고 그 사업들을 아직까지 연계가 안 돼서 못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한제 좀 예산 좀 확보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보고서 내용에도 보시면 풍수의 자연재해 저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지 예비 후보자들을 다 선정하고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지를 위험이 있는 지역들은 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7월달까지 선정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일단 대상지를 넣어야 예. 선정을 해서 역호해서 우선순위에 따라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하면서 제가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위험지구가 그 후보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나면 그 주택을 막 그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큰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후포 오리
그쪽 있지 않습니까? 7리 후보 1위 쪽 예. 그쪽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후보직에 대해서는 극경사주로해서 대상대가 선정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예. 또 금년에 저희들이 풍수의 종합권 개발 사업에서 사업 계획을 410억 정도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안부에다 승인을 받으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설계들을 하고요. 2024년도부터 아마 공사가 일부 들어갈 걸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급한 쪽 우선순위로 정하셔가지고 예. 그쪽도 민원이 많아요. 잘못하면 돌이 집을 덮치게 그 산에 있는 돌이 집을 덮칠 정도로 그렇게 위험 상태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2024년이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 이 어려운 사항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조 배수 펌퍼장 운영에 보면 운영 계획에 5월부터 11월 6개월간 위탁비 운영비 소요 예산이 약 4억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에 이 시설 현황의 8개 시설에 대한 그 운영비 소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직영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나은지 인력들을 채용해서 하는 게 나은지를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예. 해본 결과 위탁하는 게 더 유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요 예산액들 원가 용역을 해보니까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지금 운영 인수고 운영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고 해서 올해는 군에서 직영 관리하는 걸로 일단은 잡고요. 내년부터는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예산들을 이 배수펌장이 우수기인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1년 동안 계속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고 예. 비 올 때만 요 우수기 때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위탁 관리할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튼 군의 예산이 우리 군민의 혈세를 어쨌든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바랍니다. 예, 장윤도 의원님. 예, 과장님, 그 6쪽에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관련해서 우리 그 수상가에서 열한 정비 계획 10년 단위 계획 요번에 그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와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국가 요구 요인에 대해서는 예. 연안 정비 계획 거의 해수부에서 국비가 거의 100% 반영이 되는 거고 제2의 위험 지구는 자체 우리 지방비가 50% 대형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그 현내양 쪽은 그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거의 그 수중짬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필히 하셔야 된다. 예. 그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이거 실시 설계하고 나면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라든가 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같이 합니다. 예. 아니 영향 평가가 아니고 사후 그 환경 영향 조사를 필히 하셔서 예. 거기가 또 주택지하고 현내양하고 또 이쪽에 공석항하고 같이 맞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바다 모래 유입이라든가 사고 형성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또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재는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수심이 또 낮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로 행위하는데 어선들 그 위험 안전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사후 환경 조사 그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맨 뒤쪽에 우리 산불 관련해서 임시 조립주택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2019년도 고성 산불은 고성군에서 한 3개월 지나서 이재민들에 대해서 임시 주택이 마련이 되었고 입주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래도 한 달 반 만에 임시 주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행정에서 역할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이런 규격이라든가 이런 제조사의 상이한 부분 또 그리고 또 위치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임시주택이 2년 동안 임대 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고성 산불 때 보니까 2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동수를 보니까 평균 단가가 1,300에서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구입 가격을 보면 3,500에서 한 3,800만 원 선으로 임시주택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최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그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벽부형 처마 설치가 이게 은행입니까? 아닙니다. 요게 백부의 처마 설치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고정형이에요? 고정형입니다. 좀 부착을 했습니다. 따라 신규로 기존에 없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출입문에 위에 처마가 없어가지고 신규로 다 설치를 했는 아니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냥 그 고정형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소형 어닝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예, 그 뭐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어닝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이건 고정형이면은 위에 이렇게 뭡니까? 선도부처럼 이렇게 그렇죠.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닝 쪽으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지금- 제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다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아니, 나중에 이게 이동이 됐을 때 그걸 또 탈부착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는데 별도로 이 문제되는 조금 요 1m 20 정도 폭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다시 탈부착하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운반하실 때 같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떠들 이유가 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시 조립주택 관련해서 주민들 지금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해철 회장 황현철입니다. 저희 6페이지에 지금 월파 방지에서 지금 바로 앞에 보강을 750m 정도 지금 예.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기 관련해서 목적은 이제 월파 방지지만 거기에 이제 보통 저희 쪽에 지금 이제 뭐 관광 상품으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여기 국내 현해항 맞죠? 예, 현장 맞습니다. 쪽인데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많이 옵니다. 오는데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인도가 없더라고요. 예. 그 뭐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그 위를 이제 데크를 깔아놓던지 해서 안전 설치를 난간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한 750m 정도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 재위험지구를 해서 월파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바다로 해가 데크길이라는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또 피해 입을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안제를 설치를 다 해보고 3년간 하니까 파도가 얼마만큼 오는지를 상황을 보고요. 이안제 설치해서 파도가 안 넘어오고 이렇다 하면은 그 위에다 데크길 하는 거는 관광가하고 협의해서 데크길은 관광가에서 관광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설계 심의라든가 할 적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설계를 할 때 예. 그거 감안해서 나중에 추후에 관광상품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해서 하면은 조금 나중에 추후에 비용 부분에서 좀 아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관과하고 협의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은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임시 조립주택이 동당 얼마가 소요가 되었죠? 원래 예산이 4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동당. 그래서 전체 원래 저희 계획은 198동에서 79억 2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나누기 하면 한 4,4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예산에. 예. 원래 계획은 동당 4천만 원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군비가 10억 8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이 임시주택을
우리 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1원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를 335억 받은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2년 뒤에 다시 거주자나 이렇게 판매를 한다 하면 지금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 우리 군비 동당 1000만 원씩 들어갔네, 그죠? 110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지역들이 사례다 보니까 이거를 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또 수입이 또 그 정도 부분들이 국비 부분들은 뭐 어쨌든 국가에서 했는 부분들이고 다시 매각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정도는 군비 부분들 보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고성 같으면 거기도 자체 군비가 포함돼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까? 예. 그럼 이게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잡힌다는 겁니까? 매각을 그렇습니다.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조달 구매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역 업체들 혹시 불만 없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업체에서 그런 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걸 구입하다 보니까 또 이 특정 업체, 특정 제품들을 지역에다가 누구를 통해서 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행안부하고 솔직히 행안부에서 이렇게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몇 개 사례들을 지정해 주고요. 또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달 구매하는 게 또 빨리 하는 방법이다 싶어서 조달 구매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구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쪽 업체도 제작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산불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지역 업체들도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시간도 우리가 납품 시기를 물어보고 납품 가능하다 하면 받으면 되는데 일괄 조달 구매를 했다는 거는 지역 업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거든, 과장님. 이런 일이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추후 발생을 한다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우리 분명히 이제 문제점이라고 과장님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런 하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니까 답을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 분들은 이렇게 퇴직하시면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지금 이 순차적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공무직의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적은 분하고 이게 네. 그러면 1, 2년에 해소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인력이 퇴직을 해서 자연 감소로 인해 그걸 기간제로 전환하겠다. 처음에 기간제로 운영되었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예. 못했습니다. 예. 뭐 그 내부적인 관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이렇게 문제점을 먼저 제시했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는 거니까 이 부분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똑같이 공무직하고 우리 기관제하고 근무 시간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는 보수의 차이가 있다면 이건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뭐 태풍 피해도 있었고 산불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제 지역 아까 보니까 몇 쪽이죠? 우리 과장님 10페이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이제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우리 9대 때 의원들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올 7월이네. 내년 7월이니까 내년 7월입니다. 한 1년 정도 남았네, 그죠? 제 지구에 많이 들어갈수록 좋죠. 그렇습니다. 많이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전체 사업비라든가 또 수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 요구하기가 국비 받아 쓰기가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예. 그럼 최대한 이렇게 넓은 많은 면적을 받는 게 낫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들 여기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후보 등기사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국비 등기소는 아직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등기산 토질이 예. 안반 위에 우리 토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등기산이? 전부 다 안반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토피는 우리 흙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토사가 다 썰려 내려간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다 마을이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암질하고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 저희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용역사에 통해가 조사해서 대상지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가장 뭐 늘 얘기합니다. 안전하고 우리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야 우리 과장님 우리 울진군의 안전을 위해 늘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심초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음 실과무 보고 청취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